안녕하세요. 레르코입니다. 제가 바텀업 방식으로 진행되는 여러 디자인의 니트를 선보여 드렸었는데요. 이번에도 가장 쉬운 방법으로 대반을 심플 니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코디하기 쉬운 베이지 색상의 캐시미어 실과 날개살을 합사하여 디자인해 보았는데요. 심플한 머플러와 매치해도 예쁜 것 같아요. 소매는 끝을 넓혀서 나팔 느낌으로 디자인하고요. 그 다음 한 코 멍석뜨기로 마무리하였는데 기존의 고무단 디자인과 차별화되어서 멋스러움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루즈한 느낌을 원하신다면 코수와 단수를 조절하셔서 제가 만든 사이즈 비교하셔서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심플 날개 니트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먼저 말씀드리면요. 총 기장, 넥라인부터 여기 허리 아래 고무단까지 저는 총 기장이 60c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 가슴 둘레는 저희가 편물 앞판, 뒷판 총 합쳐서 가슴 둘레 116cm 나옵니다. 단면으로 하면 60c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60에서 61cm 나오는데 저희가 옆선을 연결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슴 둘레 116cm 나오고요. 그리고 소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코를 주어서 이렇게 소매를 만드는데 여기 코를 주은 시점에서 여기 소매 끝까지 해서 기장이 총 44cm가 나오고요. 그리고 팔 둘레 같은 경우는 위쪽이 35cm고 여기 밑단 같은 경우에 제가 코수를 늘렸거든요. 그래서 밑단은 44cm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위는 35, 아래는 44 그렇게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 저희가 이제 편물 두 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옷을 만드는데 여기 어깨 같은 경우 제가 어깨는 16cm로 단면입니다. 16cm, 16cm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 목둘레 같은 경우는 단면, 넥라인 단면 29cm 만들었습니다. 합치면 58cm가 되겠죠. 양 단면으로 해서 29cm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옷 무게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굉장히 가볍습니다. 실 자체가 두 실 모두 다 가벼워서 그런지요. 옷무게는 300g이 좀 안 됩니다. 대략 300g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300g 정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사용실과 준비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날개 니트니까 날개사가 필요하겠죠. 자, 저는 지금 현재 보시는 베이지색 약간 금빛이 도는 베이지색 날개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날개 보시면요. 굉장히 부드럽고요. 이 날개 기장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 전에 제가 선보여드렸던 에슬레저 가디건 같은 경우는 이 날개 길이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요거는 짧으면서 촘촘하게 이렇게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날개사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제가 현재 갖고 있는 날개사도 종류가 4개 정도 되는데요. 4개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느낌의 날개살을 찾으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날개가 길이가 긴 걸로 한번 해봤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날개가 짧으면서 촘촘해서 오히려 이렇게 니트 떴을 때 좀 더 자연스러우면서 내추럴하면서 예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거친 날개사도 있고요. 부드러운 날개사도 있고 아니면 좀 텐션이 찡찡한 것도 있는데 요 칠색 날개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러운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자, 500g 실인데 지금 제가 현재 한 장을 땄습니다. 두 장을 떼야 되잖아요. 한 장 뜨고 요만큼 남았습니다. 보시기에는 양이 작아 보이는데 이게 단단하게 많이 감겨 있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저는 두 장을 떠야 되는데 몸판 한 장 뜨고 지금 요만큼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 날개사 요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실 인터필 캐시모라는 실입니다. 베이지 멜란 색상인데 제가 옷을 한 벌 뜨고 지금 남은 상태에서 요거를 뜨고 있거든요. 요거는 한 2년 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베이지 색상이 이 두 개가 이렇게 배색하니까 예뻐서요. 저는 요 인터필 캐시모 요 실을요. 속에서 한 겹, 겉에서 한 겹 이렇게 두 겹을 해서 합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겹이 두 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두 겹이니까 결국 총 4합이 되겠죠. 4합, 그 다음에 요 날개사 한 겹 이렇게 해서 총 5겹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이렇게 두 합으로 합사되어 있는 실이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드립니다. 30수 이하 두 겹.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합사해서 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준비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바늘 필요한데, 보시면 아래 고무단 같은 경우는 제가 5.5mm 바늘로 좀 쫀쫀한 게 좋잖아요, 고무단은. 그래서 저는 5.5mm 바늘로 아래 고무단 작업했고요. 그리고 여기 몸판 같은 경우는 8mm 대바늘로 작업을 했습니다. 예, 보시면 사이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죠? 여기는 5.5mm로 고무단 작업, 여기는 8mm 대바늘로 작업. 저는 이렇게 좀 반의 미리수를 고무단과 몸판을 이렇게 차등을 두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같은 만약에 5.5mm 바늘로 여기 메리아스뜨기를 하시면 여기가 굉장히 촘촘해지겠죠. 요거는 본인들 취향 차이니까 저는 고무단은 5.5mm, 몸판은 8mm 이렇게 사용했고요.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코막음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어깨가 되면서 네크라인 쪽이 되겠죠. 입술넥 파트가 될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대바늘로 코막음 하셔도 되고 저는 항상 코바늘로 코막음을 하거든요. 6mm 10호 코바늘로 코막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옷 만들 때 필요한 단수링, 줄자, 가위. 단수링, 줄자, 가위 필요하고 그다음 돗바늘은 저희가 어깨선과 옆선 연결해야 되잖아요. 코바늘로 연결하셔도 되고 돗바늘로 연결하셔도 되는데 제가 이번에는 돗바늘로 연결하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준비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조립식 바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어, 이거는 소매형이죠. 40cm, 50cm 이런 식으로 또 와이어도 필요하겠죠. 조립식이니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게이지 중요하잖아요. 게이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8mm 대바늘 메리아스뜨기 기준 했을 때요. 가로 10cm 저는 13코 나오고요. 세로 15단 나옵니다. 요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cm 안에 13코, 14단 저는 이렇게 게이지가 나오거든요. 요거 참조하셔서 작업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몸판 한 장 기준으로 했을 때 가로는 61cm 나오고요. 세로는 60cm가 나옵니다. 요거를 똑같은 걸 두 장을 뜨셔야 되니까 요걸 두 장을 떠서 저는 연결해서 이제 니트로 이제 변신을 할 겁니다. 자, 요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플 베이직 날개 니트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샘플로 한 장을 작업을 했거든요. 이렇게 몸판을요, 똑같은 몸판을 두 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텀업 방식입니다. 저는 허리 아래 고무단에서 시작해서요, 이렇게 위로 올라갈 겁니다. 어깨까지, 허리에서 어깨로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이 바텀업 방식이거든요. 바텀업 방식으로 진행하고 메리아스뜨기로 작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면서 아주 쉽겠죠. 자, 이렇게 저는 먼저 한 장을 작업을 했고요. 이제 나머지 한 장 또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허리 아래 고무단부터 작업을 할 건데 저는 5.5mm 대바늘로 77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5.5mm 대바늘로 77코로 만들 건데요. 저보다 더 사이즈가 작으신 분들 5 사이즈시라면 코수를 좀 줄여주시면 되고요. 한 10코에서 17코 뭐 요 정도 이제 차이 나게 해주시고요. 만약에 루즈 핏을 원하신다면 좀 더 사이즈를 늘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완성해 보면 느낌이 나올 텐데요. 약간 넉넉한 사이즈로 작업을 하긴 했어요. 제가 평상시 입는 니트 느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좀 더 루즈 핏을 원하신다면 좀 더 사이즈를 넓혀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리고 전 이렇게 꼬리실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남겨놨거든요. 시작할 때 한 70cm 정도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 꼬리실은 이제 옆선 연결할 때 필요하겠죠. 옆선 연결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꼬리실을 먼저 남겨놨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남겨놓고요. 실 연결해서 작업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매듭이 많은 게 싫어서 일단 꼬리실을 먼저 남겨놓고 시작합니다. 요거는 선택사항이니까 꼬리실 남겨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나중에 돗바늘 연결할 때 실 가지고 오셔서 연결하셔도 됩니다.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마찬가지 여기도 마무리 지을 때도요. 여기 어깨선 연결하기 위해서 실을 좀 남겨놓고 전 잘랐거든요. 요거 참조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같이 시작해 볼게요. 자, 이제 사슬코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70cm 남겨놓고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여유롭게 이제 꼬리실
덧바늘로 옆선 연결할 실을 저는 이렇게 남겨놓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유롭게 왼쪽으로 옮겨주세요. 자, 70cm 정도 되게 저는 이제 샘플 니트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70cm 정도 되게 남겨주신 다음에 자, 사슬코 만들어야죠. 자, 손가락 3개에 꼬리실 잡으시고 엄지 이렇게 잡아줍니다. 잡아주신 다음에 자, 전 5.5mm 대바늘로 시작합니다. 자, 실 아래 바늘 갖고 오셔서 이렇게 손목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엄지, 검지, 통과. 전 이렇게 해서 첫 시작을 사슬 2코로 시작을 하거든요. 좀 저랑 다르실 수 있어요. 보통 매듭 짚고 한 코로 시작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2코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꼬리실이 앞쪽, 메인실이 뒤쪽 이렇게 이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 실과 실 사이에 손 이렇게 넣어 주셔서요. 권총 느낌 나게, 니은자 느낌 나게.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 3개로 꼬리실 잡고 손목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래서 손목 스냅 이용해서 이렇게 사슬코 만들어 주시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을 느슨하게 작업해 주세요. 초보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좀 실을 타이트하게 잡고 시작하시는데 항상 시작하는 실은 이렇게 느슨하게 잡고 사슬코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슬로우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 실 사이에 손을 이렇게, 요게 아마 초보분들은 제일 어려우시겠죠. 저희는 오랜 동안 이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요 사이에 손을 넣고 요 실 2개를 이렇게 손가락 3개로 잡습니다. 니은자를 만들어 주시고 손목을 돌립니다. 그럼 지금 저는 손가락 3개로 실 2개 잡고 있죠. 요 상태에서 실 이렇게 느슨하게 엄지, 검지 통과해서 요때도 꽉 당기시면 일단 뜨실 때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좀 느슨하게 실을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77코 만들 거거든요. 자, 본인들이 원하시는 느낌. 저는 77코로 작업을 하니까 물론 이제 이 고무단은 가로 사이즈가 달라지지만 8mm로 바꾸면 저는 61cm 정도 나오거든요. 고무단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샘플 작업한 보여드리면 이 고무단 제가 77코 12단을 떴거든요. 자, 12단 뜨시면 5c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77코 가로 사이즈는 50cm 정도 됩니다. 가로가 50cm인데요. 바늘 8mm로 바꾸고 메리아스 뜨기 하시면 61cm로 10cm 정도가 더 커지거든요. 자, 감안하셔서 첫 사슬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무늬 뜨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여기 한 코 고무단, 그 다음 메리아스 뜨기 간단하게 기본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코수 계산하기 쉬우실 거예요. 만약에 저희가 무늬가 들어가면 또 코수 계산하기 막 번거로운데요. 지금 일단 저희는 한 코 고무뜨기와 메리아스 뜨기만 할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저는 지금 고무단 50cm 나왔습니다. 요거 감안하셔서 본인 55 사이즈, 66 사이즈, 77 사이즈 요거 감안하셔서 이제 사이즈 측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통통 66 사이즈입니다. 그거 감안해 주세요. 자, 그러면 사슬코 계속 작업해 볼게요. 엄지, 검지 이렇게. 자, 다시 엄지 한번, 검지 한번 이렇게 해서 저는 사슬코 77코 만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단 시작해 볼 건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볼록볼록 안뜨기 같이 매듭이 져 있습니다. 이 면을 저희가 안쪽 면으로 많이 작업을 하거든요. 여기가 안쪽 면. 자, 보시면 뒤쪽은 느낌이 다르죠. 매듭이 없습니다. 매듭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가 겉면. 굳이 설명드리면 겉뜨기 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안쪽 면에서 시작을 하니까 안뜨기부터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한 코 고무뜨기 작업을 할 건데 저는 항상 모든 편물 작업할 때요. 이렇게 세워뜨기, 걸러뜨기 이런 기법으로 이렇게 편물을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옆면이 깔끔하게 저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굳이 저처럼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편물 뜰 때 좀 편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뜨기, 걸러뜨기 기법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 이렇게 편물 작업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걸러뜨기 작업해 주시면 편물이 옆면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옆선 연결할 거지만 그래도 늘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라
마찬가지 이번 니트에서도 그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안뜨기면 작업할 건데 저희가 보통 바늘을 밑에서 이렇게 넣잖아요. 이렇게 넣으시면 안쪽 면 안뜨기 작업하실 때 좀 실이 걸려서 불편할 수 있으니까 항상 안쪽 면에서는요 바늘을 뼘을 위에서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일단 2단은 첫 무늬단이기 때문에 안뜨기 떠주고 시작할게요. 자, 바늘에 실 넣고 안뜨기 두 코를 먼저 떠줄 겁니다. 여기 시작 두 코와 마지막 두 코는 제가 걸러뜨기, 세워뜨기 용도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늬뜨기 작업할 때도 코수에 포함되지 않고 저는 이제 이거는 세워뜨기, 걸러뜨기 용으로 작업하거든요. 이렇게 안뜨기 두 코 떠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저는 이제 한 코 고무뜨기 작업하겠습니다. 자, 겉뜨기, 안뜨기, 한 코 고무뜨기를 쭉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두 코 남을 때까지 떠주시면 되겠죠. 자, 다시 겉뜨기, 안뜨기 반복 작업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 뒤쪽에 넣고요. 바늘을 바깥쪽으로 찔러주시고 실 감아서 통과하면 겉뜨기죠. 자, 그리고 실 안쪽에 놓고 바늘을 안으로 찔러서 통과시켜 주시면 안뜨기. 한 코 고무뜨기 쭉 떠주시면 되거든요. 자, 다시 바늘을 바깥쪽으로 찔러서 감아서 통과하면 겉뜨기. 실 안쪽에 넣고 통과해서 감아주시면 안뜨기. 이렇게 계속 한 코 고무뜨기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겉안 겉단 하면 저희가 이제 한 코 고무뜨기는 두 코로 짝수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겉뜨기 한 코로 이제 끝내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세 코 남겨놓고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작업 쭉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단 반복하시고 마지막에 세 코 남겨놓고 저는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한 코 고무뜨기 쭉 두고 저는 세 코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랑 코수를 다르게 하실 분들은 홀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짝수로 해주시면 안 돼요. 저희가 한 코 고무뜨기 무늬를 맞추기 위해서요. 홀수로 코수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코 남았습니다. 거단 떠서 마지막에 안뜨기로 끝났거든요. 자, 그리고 겉뜨기 한 코 떠주세요. 자, 겉뜨기 한 코 떠주시고 나머지 두 코는 모두 안뜨기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뜨기, 안뜨기. 이렇게 해서 지금 2단이 끝났습니다. 자, 2단. 이렇게. 지금 여기가 이제 뒷모습이고요. 이렇게 편물 돌리시면 여기가 이제 겉면이 되겠죠. 이렇게 2단이 끝났습니다. 자, 3단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도안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한 코 고무뜨기인데 제가 여기 시작과 끝 두 코를 걸러뜨기로 해준다 했잖아요. 그거 설명입니다. 그 설명이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걸러뜨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2단은 이제 기본 가이드 라인이기 때문에 떠줬고요. 무늬를 떠줬고요. 3단부터는 이제 양쪽에서 걸러뜨기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두 코를 제가 걸러뜬다고 했죠. 첫 번째 코는요. 저희가 겉뜨기 방향입니다. 원래 겉뜨기 떠야 되잖아요. 겉뜨기 뜨듯이 이렇게 바늘 찔러서 옮겨만 주세요. 뜨지 않습니다. 옮겨주시면 되고 이때 너무 헐렁하게 뜨시면 편물이 안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당겨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코는요.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찔러서 옮겨줍니다. 이게 걸러뜨기예요. 뜨지 않고 겉뜨기나 안뜨기 무늬를 뜨지 않고요. 이렇게 바늘에 옮겨만 주시는 걸 걸러뜨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방향이 다릅니다. 첫 코는 겉뜨기 방향, 두 번째 코는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요 작업은요. 저희가 이 몸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두 코를 걸러뜨기 해줬습니다. 겉뜨기 방향 하나, 안뜨기 방향 하나. 자, 그리고 무늬를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날개사 때문에 무늬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동그랗게 매듭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겉뜨기로 저희가 작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돌리면 여기가 안뜨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뜨기부터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뜨기 하나, 겉뜨기 하나. 이제 또 한 코 고무뜨기 쭉 뜨겠죠. 자,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무늬가 보여요. 무늬대로 뜨시면 됩니다. 안뜨기 무늬일 때는 안뜨기, 겉뜨기 무늬일 때는 겉뜨기. 한 코 고무뜨기는 이렇게 뜨는 거죠. 자, 안뜨기는 안쪽으로 바늘 찔러서 통과, 겉뜨기는 실 뒤에 놓고 겉뜨기. 다시 안뜨기는 실이 앞쪽에 있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찔러서 통과, 겉뜨기는 실이 뒤에 있고 뒤쪽으로 찔러서 통과. 이렇게 하시면 이제 한 코 고무뜨기 단이 이제 3단이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저는 3단 쭉 두고요. 마찬가지 마지막에 3코 남겨놓고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기 겉뜨기 면에서는 좀 걸러뜨기가 약간 달라서요.
선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안뜨기, 겉뜨기 떴고요. 자, 마지막 3코 남겨놓고 돌아왔습니다. 자, 마지막 코는 안뜨기 1코 떠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코 걸러뜨기 떠줄 겁니다. 겉뜨기 면에서는 항상 이 방법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2코 남겼을 때요. 자, 두 번째 코는 일반 겉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코를요, 어떻게 뜨냐면, 저희가 겉뜨기를 뜨는데,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찌르잖아요. 근데 마지막 겉뜨기는 꼬아뜨기라고 해서요, 바늘을 앞에다 찌르는 게 아니라, 지금 바늘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U자로 걸려 있잖아요. 이렇게 매듭이 걸려 있는데, 요 바늘 뒤쪽으로 이렇게 찔러주세요. 이렇게. 자, 제가 잘 쓰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이 구멍이 안 보이신다 그러면 이 두 번째 검지로 살짝 밀어주시면 여기 공간이 이렇게 볼록 나옵니다. 여기 공간이. 자, 지금은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공간으로 바늘 뒤쪽으로 넣어서 이렇게 꼬아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는 항상 꼬아뜨기로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2코. 마지막 2코 중에 한 코는 겉뜨기, 마지막 코는 꼬아뜨기. 이렇게 떠주시면 여기 코가 자 정면에서 봤을 때는 겉뜨기가 이렇게 V스티치가 보이거든요. 근데 꼬아뜨기를 하시면 옆에서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꼬여서 옆에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자,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거든요. 여기가 시작, 여기가 끝이거든요. 자, 끝에서 보시면 이게 날개사 때문에 무늬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지금 여기가 꼬아뜨기 한 V스티치입니다. 이렇게 옆면이 이렇게 살짝 방향이 틀어져서 이쁘게 편물이 나옵니다. 여기는 정면, 옆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꼬아뜨기 한 모습이 이렇게 무늬가 이쁘게 나오거든요. 편물이 좀 옆면이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시작할 때 걸러뜨기 2코, 겉뜨기 방향으로 1코, 안뜨기 방향으로 1코 이렇게 걸러뜨기 해주시고 마지막 끝날 때 2코는 겉뜨기 하나, 마지막 코는 꼬아뜨기로 겉뜨기 뜬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단 시작해 볼게요. 안쪽 면은요, 겉면보다 훨씬 쉽거든요. 여기 겉면만 조금 복잡하고요. 안쪽 면, 안뜨기 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마지막에 꼬아뜨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자, 2단에서는 제가 안뜨기 2코를 떠줬잖아요. 그게 시작단이어서 제가 안뜨기 2코를 떠줬고요. 이제부터는 안뜨기 2코 뜨지 마시고 그냥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주시면 됩니다. 자, 안뜨기 떠야 되니까 안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바늘 찔러주세요. 2코를. 2코를 찔러서 한 번에 이렇게 바늘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안 떴습니다.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 찔러서 2코를 옮겨 주셨어요. 이렇게 2코 옮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자, 또 1코 고무뜨기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쭉 반복 작업 해주시고요. 자, 그럼 마지막에 3코 남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 겉뜨기 1코 뜨시고 안뜨기 2코로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로이가 간식 달라고 울고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1코 고무뜨기 쭉 작업해 주시는데요. 어디까지 작업을 하시느냐 하면, 자, 저는 총 12단을 떴거든요. 자, 저는 총 12단까지 떴습니다. 방금 떴던 3단, 4단, 겉뜨기 한 단, 안뜨기 한 단 반복해 주시면 되거든요. 걸러뜨기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총 12단까지 뜨시면 세로가 5cm 정도 나오고요. 저는 가로가 50cm 정도 나옵니다. 만약에 저보다 고무뜨기 단을 더 길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게이지 참고하셔서 세로 단수를 더 높이셔도 되죠. 15단, 20단 이렇게 올리셔도 되고요. 저는 고무단을 그렇게 막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편하게 입기 위해서 5cm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고무단을. 그래서 5cm에 맞춰서 12단까지 뜨겠습니다. 자, 3단, 4단 1코 고무뜨기 쭉 반복해 주시고요. 전 돌아오도록 할게요. 걸러뜨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저는 12단까지 1코 고무뜨기 단 뜨고 돌아왔습니다. 자, 사이즈 차이가 꽤 나 보이죠? 자, 지금 똑같은 77코로 작업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현재 뜬 게 좀 더 작아 보이고요. 아래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요 사이즈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자, 지금 저희가 5.5mm 바늘로 작업을 했죠. 그리고 고무단이 끝나고 몸판은 8mm 바늘로 작업을 할 겁니다. 한번 바늘 굵기 차이 비교 좀 해볼까요? 자, 이렇게 굵기 차이가 꽤 많이 나죠? 이쪽이 5.5mm, 이쪽이 8mm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를 보시면 지금 여기는 고무단이 촘촘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8mm 바늘로 몸판 작업을 하시면 이 고무단이 살짝 이렇게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넓이라고 할까요? 길이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떴을 때는요, 세로가 5.5cm 정도 나오고요. 가로가 47cm 정도 나옵니다. 45, 47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8mm 바늘로 교체해서 몸판을 작업하시면 여기가 세로 5cm, 가로 50cm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일단 최종 사이즈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거 차이가 난다는 거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전 이렇게 12단까지 고무뜨기 단 작업하고요. 이제 몸판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몸판은 메리아스 뜨기 뜨시면 되거든요. 겉뜨기 면에서는 겉뜨기, 안쪽 면에서는 안뜨기, 겉뜨기, 안뜨기 계속 반복 작업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어려운 거는 다 끝났다고 보면 되거든요. 고무단만 뜨시면 어려운 거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제 쉬운 것만 남았죠. 자, 편안하게 코수 변함 없이 저는 계속 77코로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아래에서는 5.5mm 바늘로 떴기 때문에 이렇게 작아지지만 8mm 바늘로 교체해서 뜨시면 위에가 이렇게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10cm 정도 가로 기장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작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같이 조립식 바늘 사용하신다면요. 지금 제가 바늘을 이렇게 교체를 했는데 이쪽만 굳이 설명드리면 오른쪽은 5.5mm 바늘 그대로 냅두시고요. 왼쪽만 8mm 바늘로 교체를 해주세요. 이유는 굵기 차이가 있잖아요. 요 코 굵기 차이가 있어서 양쪽 다 8mm로 바꾸시면 뜨시기가 번거롭고 어려우세요. 그래서 오른쪽은 그대로 5.5mm 바늘, 이거 13단 뜬 다음에 마지막 교체하면 되니까 여기 왼쪽은 8mm 바늘 이렇게 교체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3단 13, 14단에서 제가 여기 걸러뜨기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제가 고무단에서 시작했던 걸러뜨기를 끝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번만 선보여드렸기 때문에 메리아스 뜨기에서도 한 번 더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확대했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자, 이제 겉뜨기 면이잖아요. 13단, 홀수단은 겉뜨기, 짝수단은 안뜨기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첫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걸러뜨기 합니다. 바늘을 겉뜨기 하듯이 이렇게 찔러서 자, 실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옮겨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코는 자, 실 그대로 뒤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겉뜨기 단이잖아요. 실을 앞쪽에 놓지 마시고요. 그냥 실 뒤쪽에 있고 안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바늘 찔러줍니다. 이렇게 해서 두 코를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지금 저희가 고무뜨기 단이었지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전부 겉뜨기 떠주시면 되거든요. 메리아스 뜨기 장점이죠. 장점이라고 할까요? 저는 뭐든지 베이직 제일 기본이 되는 스티치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간 스티치 때도 제가 심플 스티치 기본이 되는 플레인 뜨기가 제일 이쁜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 대바늘 뜨기도요. 여기 겉뜨기 안뜨기로 이루어져 있는 이 기본 메리아스 뜨기 무늬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전에 다른 여러 가지 무늬 선보여드렸고 지금도 대바늘 색다른 무늬 이용해서 제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선보여드리지 못하는 작품들이 꽤 있거든요. 무늬 작업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완성을 하다 보면 완성이 잘 안 되고 중간중간에 아쉽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보완하기 위해서 중도에 지금 정지해 놓은 게 많습니다. 이게 생각했던 거와 좀 다르게 진행이 되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완성도가 떨어져서. 자, 지금 저는 겉뜨기 쭉 두고요. 지금 처음에 겉뜨기 방향으로 걸러뜨고 두 번째 코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떴죠. 그러면 쭉 74코 겉뜨기 떠주시고요. 마지막에 꼬아뜨기 있잖아요. 마지막 코 한 코 꼬아뜨기 코 선보여드려야 되니까 여기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전 겉뜨기 다 뜨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한 코 남았거든요. 자, 한 코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원래 겉뜨기는 이렇게 앞쪽에서 찔러서 겉뜨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 코 같은 경우는 여기 왼손 검지로 살짝 돌리시면 여기 뒤에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 뒤쪽으로 바늘 찔러서 앞쪽이 아닌 뒤에다가 겉뜨기 하듯이 이렇게 바늘 찔러서요. 이렇게 겉뜨기 해주시면 이게 꼬아뜨기가 됩니다. 이렇게 뒤쪽으로 바늘 넣어서 뜨개를 떠주시면 옆면이 이렇게 예쁘게 살아납니다. 앞면, 옆면 이렇게 치기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13단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자, 편물을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뒤쪽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 사슬코 만들고 시작했을 때처럼 전부 이렇게 안뜨기 매듭이 생겼죠. 자, 그리고 여기는 14단은 짝수단이니까 안뜨기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한쪽 여기 오른쪽에 지금 편물을 이렇게 돌리면 오른쪽에 8mm, 왼쪽에 5.5mm 바늘이 있잖아요. 이쪽도 이제 맞아?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늘 교체해 줘야 되잖아요. 요 조인핀 이용해서 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위쪽에 있는 좀 큰 구멍이 이 조인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조인핀 넣고 돌려주시면 풀리게 돼 있어요. 이 조인핀 사용 안 하시면 바늘이 만약에 조립식 바늘 지금은 거의 다 사용하시겠지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조인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조인핀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이게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조인핀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바늘을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연결해 주시고, 자, 조인핀 잡고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면 조인핀 빼면 빠지지 않거든요. 그냥 확인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바늘도 다 교체했고요. 14단 안뜨기단 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안뜨기단은 의외로 간단하죠. 겉뜨기단이 조금 복잡하고요. 안뜨기단은 그냥 가볍게. 자, 그리고 바늘을 밑으로 이렇게 찔러 넣으시면 실이 계속 걸리거든요. 그래서 바늘을 위쪽으로 제가 넣어서 안뜨기 뜨세요 말씀드렸죠. 안뜨기 하실 때는 이렇게 바늘이 위에서 들어가시면 좀 편해요. 자, 처음 시작 두 코, 첫 번째 코와 두 번째 코를 그냥 안뜨기 방향으로 이렇게 찔러서 저희가 지금 안뜨기 하는 파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뜨기 방향으로 바늘을 찔러줍니다. 두 코를. 그래서 두 코 찔러서 그대로 통과시켜줍니다. 자, 그럼 끝난 거예요. 걸러뜨기가. 그리고 안뜨기면은 마지막 파트에서 따로 뜨는 거 없습니다. 그냥 쭉 안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자, 두 코 걸러뜨기 해줬고요. 나머지 75코죠. 총 77코 중에 두 코를 걸러뜨기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75코를 전부 안뜨기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저는 또 14단 안뜨기 다 뜨고 돌아와서요. 이제 모든 설명 다 끝났거든요. 자, 옷이 50% 완성되었습니다. 자, 나머지는 어깨선과 옆선 연결하고 소매만 달아주면 이제 옷이 되는 거죠.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쉽거든요. 니트 뜨는 데 있어서. 탑다운도 있고 많잖아요. 제가 여러 가지 선 많이 보여드렸는데 탑다운은 이제 숫자 레글런 지옥 있죠. 레글런 늘림 하는데 이제 좀 어려움이 있고, 무늬뜨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지금 선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 굉장히 멋있는 무늬가 있거든요. 그 무늬는 제가 이제 어려운 무늬는 다들 어려워하시니까 아주 뜨기 쉬운데 단지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된다는 거, 그 숫자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거 열심히 지금 작업하고 있었는데 지금 선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이즈 미스로요. 사이즈가 지금 너무 크게 나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핏이 나와야 되잖아요. 저희 여성 옷이니까 핏이 이쁘게 안 나와서 지금 제가 선보여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옷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14단 안뜨기 다 뜨고 이제 돌아와서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14단까지 뜬 모습 보여드리면요. 자, 커졌죠? 처음에 분명히 이렇게 짧았는데 8mm 바늘로 교체하면서 이렇게 늘어난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사이즈가 지금은 아직까지는 차이가 나죠? 저희 밑에 이제 비교해드리면 처음 제가 샘플로 떴던 몸판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여기가 좁습니다. 근데 이제 메리아스 뜨기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사이즈가 이제 맞춰지겠죠? 자, 이렇게 이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설명 다 끝났고 이제 부지런히 메리아스 뜨기만 떠주시면 되는데 기억할 거는 제가 이제 옆쪽에 시작과 끝에 걸러뜨기를 하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홀수단은 겉뜨기 뜨시는데 걸러뜨기를 제가 아까 선보여드렸죠? 걸러뜨기 방향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겉뜨기니까 그냥 바늘 밑에서 작업해 주셔도 됩니다. 자, 시작할 때 겉뜨기 방향으로 한 코를 걸러뜨시고 실은 뒤쪽에 있습니다. 겉뜨기니까. 두 번째 코는 자, 실이 하나 빠졌어요. 저희가 이제 합사실이기 때문에 혹시나 실이 한 코씩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바늘로 정리해줬습니다. 자, 첫 코는 겉뜨기 방향으로 걸러뜨고 두 번째 코는 안뜨기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옮겨만 주시면 됩니다. 실은 여기 첫 번째 코에 이렇게 매달려 있죠.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겉뜨기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겉뜨기 마지막 코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원래는 저희가 겉뜨기를 이렇게 떠야 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코다 여기가 만약에 그러면 77번째 코예요. 그러면
여기 왼손 검지로 살짝 돌리시면 이렇게 구멍이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자, 여기서는 바늘 들어갈 위치가 안 보이는데요. 검지로 살짝 돌리시면 이렇게 뒤에 구멍이 생깁니다. 이렇게 살짝 요 사이로 이렇게 뒤에서 바늘 찔러서 겉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짝수단 안뜨기 단에서는 첫 두 코를 안뜨기 방향으로 걸러 뜨게 해주시고 나머지 전부 안뜨기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부지런히 메리아스 뜨기 102단까지 뜨고요. 저는 102단까지 뜨거든요. 그러면 고무단이 12단, 그럼 총 메리아스 뜨기 단은 90단이 되겠죠. 90단을 뜨면 세로 기장이 60cm 정도 나옵니다. 60cm면 저는 충분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좀 긴 기장을 원하신다면 추가적으로 단수를 더 늘려주시고요. 저랑 비슷한 사이즈를 원하신다. 그러면 90단을 더 떠서 102단까지 뜨시고 103단에서 저는 코막음 할 겁니다. 저는 부지런히 떠서 103단에서 이제 돌아오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옆선도 연결해야 되고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1단마다 단수링을 표시했거든요. 여기 고무단 제외하고 여기가 이제 11단입니다. 11단, 21단, 31단 이런 식으로 좀 저는 편물 뭐 수정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했을 때 수정할 수도 있고 옆선 연결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10단마다 단수링을 이렇게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수 확인하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저처럼 단수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수링 옮기지 마시고요. 옆선 연결할 때 이제 필요하니까 위치 선정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옷 완성하기 전까지는 저는 단수링을 이렇게 걸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수링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항상 문어발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른 옷들 제가 지금 완성 못한 옷들 많다고 했잖아요. 거기 다 또 단수링이 달려 있어서 항상 단수링은 사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단수링으로 단수 표시해 주시고요. 저는 102단까지 뜨고 마지막 코막음 하는 데서 돌아오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가디건도 많이 선보여 드렸고 이번에는 그냥 먼저 제가 시크한 터들넥 니트를 선보여 드린 적이 있어요. 같은 방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인데 그거는 제가 이제 약간 원피스 개념으로 길이를 굉장히 길게 했다면 이번에는 제가 그냥 자주 입는 맨투맨 사이즈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메리아스 뜨기 부지런하게 재미나게 떠주시고 저는 마지막 103단 코막음 하는 데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몸판 2장을 뜨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먼저 선보여드렸던 도안 같은 경우는요 102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뒷판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고무단 12단을 뜨고요. 나머지 메리아스 뜨기 90단을 뜨시면 총 102단이 되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코막음까지 하면 뒷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뒷판을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앞판 같은 경우는 제가 기장 차이를 두고 싶어요. 앞판과 뒷판의 기장 차이를 조금 더서 편의성도 더하고 약간 디자인적인 면으로도 좀 더 예쁠 것 같아서 제가 앞판은 2단을 마이너스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고무단 12단 떴잖아요. 그리고 메리아스 뜨기를 88단만 뜨겠습니다. 그 2단을 적게 뜨는 거죠. 뒷판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뒷판은 조금 길고 앞판은 살짝 언밸런스하게 이렇게 하면 좀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뒷판과 앞판 이렇게 차이를 둬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싫으시면 뒷판하고 똑같이 메리아스 뜨기를 90단 뜨시면 되고요. 저는 앞판 같은 경우는 2단을 적게 떠서 메리아스 뜨기 88단을 뜨고 이제 코막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판과 뒷판 차이는 마이너스 2단인데 저희가 옆선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디자인이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그래서 뒷판은 102단, 앞판은 100단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 단을 이제 코막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사이즈 차이 같은 경우는 대략 1.5cm, 2c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손땀 차이도 있습니다. 2단이 2cm 차이 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뭐 뒷판은 좀 헐렁하게 떴을 수도 있고 앞판은 좀 쫀쫀하게 떴을 수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대략 1.5cm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세로 기장, 가로 기장은 똑같이 61cm고요. 세로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대략 1.5cm 정도 차이가 나네요. 2단 차이인데.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코막음 또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막음 단이 이제 두 단 차이가 나죠. 뒷판은 103단에서 코막음이 일어나고요. 지금 저는 앞판 101단에서 코막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10호 6mm 코바늘로 코막음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모두 이제 겉뜨기 차례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한코 고무뜨기는 조금 번거롭고 복잡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겉뜨기 단이어서 겉뜨기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코바늘 저는 이렇게 찔러서요. 첫 코를 이렇게 감아서 떠주고 시작할게요. 그냥 겉뜨기 하듯이 첫 코는 떠주시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실을 왼쪽으로 옮겨야죠. 자, 대바늘은 실이 오른쪽에 있지만 코바늘은 실이 왼쪽에 있죠. 첫 코는 지금 제가 메리아스뜨기 겉뜨기 한 코로 뜬 상태입니다. 뜨시고요. 자, 그 다음 코부터는 실이 코바늘 뒤에 있고요. 이렇게 바늘을 겉뜨기 하듯이 찔러서 옮겨주세요. 바늘에 두 코가 걸리면 그대로 감아서 통과. 다시 겉뜨기 하듯이 찔러서 두 코 걸리면 통과. 빼뜨기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간단하죠? 대바늘로 하셔도 되고요. 저는 제 작품 보시면 전 전부 코바늘로 하거든요. 코바늘로 하는 게 훨씬 속도감도 있고 빨라서 대바늘은 덮어씌우기죠. 덮어씌우기로 하지만 저는 이렇게 코바늘로 코막음을 하는 게 익숙해서 이렇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따로 목 네크라인 작업을 따로 안 할 거거든요. 그냥 이 코막음이 그대로 내추럴하게 네크라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심플하게 제가 한번 디자인 작업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죠. 찔러서 이렇게 빼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겉뜨기 하듯이 찔러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이렇게 코막음이 되거든요. 자, 그럼 저는 끝까지 저희가 77코죠. 77코 모두 코막음하고 마지막에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저는 마지막 한 코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한 코도 저희 겉뜨기 하듯이 바늘 옮겨 주시고요. 자, 마지막 코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이제 코막음이 다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실 가지고 오셔서요. 자, 저희가 이제 이 꼬리 실로 어깨선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제가 돗바늘로 연결할 거기 때문에 일단 넉넉하게 실을 잘라서 이제 어깨선 연결할 만큼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자, 몸판 두 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건 살짝 매듭 이렇게 지어주시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드디어 이제 두 장 다 완성했습니다. 자, 뒷판은 고무뜨기 12단, 메리아스뜨기 90단 그렇게 하고 이제 코막음 했고요. 그리고 앞판은 고무단 12단, 메리아스뜨기 88단 두 단 차이 나게 해서 앞판과 뒷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세로 사이즈는 1.5에서 2cm 정도 차이가 나는 거 감안해 주시고 가로는 61cm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깨선과 옆선을 연결하고 소매까지 이제 완성을 해봐야 루즈 핏이 될지 아니면 적당한 핏이 될지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번 시간은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수링으로 이렇게 색상을 이렇게 좀 다르게 표시해줘서요. 여기가 뒷판, 여기가 앞판 이렇게 해서 이제 뒷판 앞판 구분해서 이제 연결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몸판 두 장 완성하고요. 다음 시간에 어깨선과 옆선을 연결하고 이제 소매까지 달면 소매까지 완성하면 옷 한 벌이 또 완성이 되죠. 니트가 이번에 제가 굉장히 아주 쉬우면서 심플한 디자인으로 뭐 군더더기 이런 거 없이요. 네크라인 작업도 따로 안 하고 이렇게 니트를 만들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쉽게 메리아스뜨기로만 뜨는 니트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분명히 도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소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보통 소매에 이제 한코 고무뜨기로 많이 작업하잖아요. 지금 이미 저희가 여기 허리 아랫단에서 고무뜨기로 했죠. 요 고무단으로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제가 아직 선보여드리지 않은 니트 중에 제가 이제 허리 라인도 약간 이렇게 나팔 느낌 나게 이렇게 펼쳐 놓고요. 소매도 나팔로 작업한 니트가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 구독자분께서 한번 이 나팔 느낌 나는 소매 어떻게 뜨나요? 하고 문의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도안으로만 제가 자작 도안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자작 도안만 이렇게 댓글에 남겨드렸었는데 이번에 요 니트를 한번 소매를 고무뜨기 단을 하지 않고 나팔 무늬로 나팔 무늬가 아니죠. 나팔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조금 소매에 대한 고민이 있거든요. 다음 2부 영상에서 한코 고무단이 될지 한코 고무단은 워낙 쉬우니까요. 나팔 느낌으로 제가 소매를 만들지
이제 결정이 되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모두들 행복하세요.